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와이. 네, 오늘 하루 쏟아진 국정 현안 그리고 정치권 현안 김진애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내일 등록한답니다. 네. 이제 곧 선고할 것 같습니다. 진짜 본 빨리 게임이 끝내야 돼요. 카운트다운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오늘 황상무 수석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회칼 테러 발언 엿새 만에 사의가 이제 수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이거는 그 발언뿐만이 아니라 5.18에 대한 망언까지도 포함이 됐는데 이건 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MBC에 대한 협박이고 언론인에 대한 협박인데 이런 거는 자연 사퇴가 아니라 사실은 경질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용산에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예. 이럴 때는 책임을 물어야 돼.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는 도움이 더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고 글쎄 했었거든요. 말이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다음에 5.18에 대한 얘기가 그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5.18을 헌법에까지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건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는 경질 사안이다. 네. 이러면서 사과도 하고 그랬으면은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에는 이기고 싶으실지 모르지만 이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황 수석의 사퇴로 달라질 게 있을까? 일부에서는 대통령실 재편까지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 재편을 하든 말든 지금 국민이 그거 지금 신경 쓰게 됐습니까? 지금 윤석열 심판이 나올 판인데 선거에 지금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황상무 수석을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모든 초점은 이종섭 호주 대사한테 가는 거죠. 네. 이정도 호주 대사 뭐 곧 귀국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뭐 그것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사실 뭐 수사받으려고 귀국하는 게 아니라 회의 참석차 귀국을 한다고 하는 건데 네.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만약 들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용산에서 발표하고 해야 될 일이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게 먼저 발표한 것도 이상하냐. 그걸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황상무 사태는 뭐 그거는 일종의 인사니까 하는데 이종섭은 인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귀국만 한다고 이거는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건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또 최상병 앞으로 특검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는 박정훈 대령 지금 재판에서의 증인 문제 이거는 당장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해임을 하고 이거는 압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앵간한 문제 같았으면은 이제 뭐 출국 금지를 해제하기는커녕 사실은 압수수색도 벌써 들어갔었어야 되고요. 다른 사안에 비춰봤을 때.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최근에 아마 이번에 MBC가 그렇게 협박을 받았던 이유도 MBC가 상당히 핵심 사안들을 보도했기 때문인데 공수처에서 상당히 진실에 가까운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종섭 이제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릴 때 그게 대통령실하고의 통화가 있었다. 이 부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종섭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가지고 포렌식을 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포렌식을 하든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황 증거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지금 조여가고 있는 중이죠.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다 검찰이 장악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공수처도 뭐 지금 사실 지금 공수처가요. 처장만 없을 뿐이 아니라 차장도 없거든요. 지금 공석이 많죠. 그런데도 담당하는 검사가 이걸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거를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앞으로 특검법이나 이런 게 올 텐데 만약 여기서 부실 수사를 했다거나
제대로 해야 될 거를 안 했다거나 요번에 출국 금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걸 허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확실하게 사실 확인을 해놓지 않다거나 그러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네. 뭐 직권남용이나 뭐 잘못된 권력 행사나 뭘로 저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바로 입장을 냈어요. 그럼요. 출국 금지. 그렇게 안 적 하면은 없다고. 안 하면은 해제를. 담당자가 나중에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중요한 거고요. 권력의 견제라는 건 이렇게 중요하고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오늘 당정 관계에 대해서 운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이 두 사안을 놓고 당정 갈등 2라운드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2라운드인지 파이널 라운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3라운드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 뭐 파이널 라운드는 이제 이거로 끝날 수도 있을. 왜냐하면 지금 양쪽에서 협박을 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내일이 후보 후보 등록일이기 등록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갈등이 이종섭, 황상무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얘기가 들리고 지금 있죠. 이거에 대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은 뭐 전북 후보들이 다 사퇴를 한다라든가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장동혁 또 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충돌을 하고 있고 네. 뭐 일각에서는 내일 또 무슨 폴더 인사의 회동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회동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 공천은 무음 공천이다, 조용한 공천이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뭐 지역구 저기들도 다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비례는 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이제 비례에 대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저도 여기에 뭐 한동훈의 사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내부 사정을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어쩐지 용산에서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가령 호남 출신이라고 하지만 네. 그건 호남 출신이 아니라 검사 출신의 가장 좀 가까운 사람이 24번으로 가 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고 그동안 인사 검증 잘 안 됐고 그리고 네. 얘기가 됐던 가령 김건희 여사하고의 저기가 있는 네. 관계가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색해할 거는 같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령 비례대표 2번 하게 하는 이런 관행도 깨가면서 김혜지 위원을 넣고 네. 그러니까 김혜지 위원은 그러면 그리고 비대위 사람도 넣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한동훈의 사람을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저게 있어서 왜냐하면요 비례대표는요 각 개인이 넣는 게 아니에요. 네. 다 묶어가지고 당에서 다 도장 찍어서 순번까지 해가지고 넣거든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건데 이런 걸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운명 공동체라고 했던 게 맞나 또 보게 되거든요. 아니 운명은 당연히 운명 공동체지. 아니 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서로 이견이 나오는 걸 보면 그거는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본인들의 운명 공동체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속으로는 운명 공동체로 대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뭐 용산에서는 절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운명 공동체라고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오히려 이렇게 윤한 갈등,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지율 상승도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요인은 당연히 되겠지만 요번에는 뭐 윤석열 심판에 대한 요번에 이제 쭉 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 공천이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의 공천 혁신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텃밭도 갈렸고 다선 중진 그다음에 현역들의 물갈이가 굉장히 이루어져서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윤석열 심판을 그동안 해왔던 사람인가 앞으로도 열심히 대차게 싸울 사람인가 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국 혁신당의 윤석열 한동훈 심판 이런 게 이제 태풍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구도가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이슈 중심으로 지금 다 짜여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유권자들도 상당히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이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비례대표 공천 같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갈등이기 때문에 네. 아니 대통령이 왜 이렇게 또 당무 개입하는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서는 뭐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다툼 이런 거는 좀 볼썽사납죠. 거기다가 볼썽사납 거기다가 이제 이종섭 지금 황상무는 솔직히 황상무 이슈도 이종섭의 연장선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황상무가 채워줬으니까 이제 이종섭으로 집중하면서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다음에 네. 이종섭 장관의 개입이 이게 어디까지냐. 이거는 뭐 정말 탄핵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직권남용, 권력행사남용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이슈다. 아니 지금 시작한 게 있어요? 아직 소환 조사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다. 소환 조사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당무 개입이라는 부분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세게 나오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믿고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기에 이제 카드를 내는 거 나도 간둘 수 있어. 지금 나 간두면 누가 비대위원장 하면 누가 상임 선대위원장 할 거냐 이런 것도 해가지고 협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맞물려 있는 이렇게 게 아닐까 서로 보시는 거죠. 서로 밀당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정권 심판론으로 다 뭉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관계가 조금 애매해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애매한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해서 근데 너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완전히 같은 편이에요. 같이 근데 가니까. 비례 부분에 있어서 근데 비례 진인비조 부분에서는 부분이 그거는 이제 경쟁하는 거죠, 당연히. 예. 경쟁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는 키우는데 비례에서는 서로 우리 거를 좀 더 많이 갖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 파이를 키운 건 맞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뭐냐면 저는 뭐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심판을 확실하게 하고 투표율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측은지심에 관련된 선거를 굉장히 많이 끌어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저희도 지금 보는 게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한 3%에서 5% 사이 정도가 투표율과 그다음에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비조 지민이 되는 거죠. 비례를 조국 신당으로 찍으러 나왔다가 네. 이제 민주당의 지역까지 찍는 그게 한 3%에서 5%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민비조가 아니라 비조지민. 근데 이제 그 비례에서는 이거는 뭐냐. 제가 열린민주당의 4년 전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17%까지 가다가 나중에 5%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적대적인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적대적인 거 없습니다. 전혀 대표 사이에서도 그렇고 당 사이에서도. 다만 마지막에는요.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우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아군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의 네. 아군을 많이 확보하게 마지막에는 이쪽으로 넘어올 겁니다. 많이 또 그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이슈가 더 민감해지지 않을지. 왜냐하면 여론조사 아니요, 결과들 민감할 보면 거는 전혀 없어요. 지민비조가 좀 보이기도 해서.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뭐 서로 간에 좋은 말로 요새 뭐냐면 저로 얘기하는 건 서로 신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좋은 말로 해. 요새는 옛날처럼 무슨 이상한 빵 얘기 같은 것도 안 하고요. 예.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고 서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조국혁신당 나왔을 때는 5-6석 최소 5-6석 얘기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많으면은 10석 했는데 지금 봐서는 8석까지는 갈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일단 더 늘어난 건 일단 맞다고 늘어난 보시고. 건 확실해요. 8석까지 가면 이게 한 15에서 17%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이상 그러니까 20%를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알아서 잘들 열심히 해봐.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원으로서 우리한테 아군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왜냐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비례에서 아마 2-3석을 더 늘리는 효과는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파이는 확실히 늘어났다고 보시는 네. 건데 네.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네.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을 자처했다가 경고를 받은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박지원 후보의 문제는 덕담을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문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하다가 나온 하는데 조국 부분입니다. 대표도 덕담하신 거고 했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선도 굵 근데 이제 우리 박지원 후보님은 워낙
정치 네트워킹을 이거 다 우리 전체적으로 네. 악우는 아니지만 우구는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조심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왜냐하면 특히 그건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네. 호남 쪽에서 꽤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민합니다. 네. 요 조심하셔야 돼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 네. 요 공천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논란의 좀 막바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렇게 모든 보세요. 거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조수진, 네. 박용진 이거 어저께 발표를 했잖아요. 6시에. 강북을 경선 결과 나온 걸로. 거의 3대7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나 페널티나 이런 거 다 빼고도 3대7로 박용진 후보가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과 민심이 이제 그만큼 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났고요. 양문석은 공천장도 이미 받았고요. 근데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좀 재검증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긴 있었거든요. 선대위원장은 그런 거 하실 권한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의 공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십니다. 다만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에 혹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네. 그런 걸 얘기는 할 수는 있으나 조금 지금 너무 많이 나가서 얘기하신다고 비판을 받고 계시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무현 재단에서나 예. 또 뭐 곽상원 종로 후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나 이런 부분에 양해가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양문석 후보는 뭐 이제 저기를 하셔야죠. 양문석 양문석 후보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 가지만 넘어왔어요. 얘기하는 게 저는 이번에 그 발언을 가지고 16년 전 발언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게 양문석 후보는요. 이미 3번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분입니다. 예. 통영에서 2번, 경남도지사 1번. 그러니까 굉장히 엄지에서 선당 후사를 해왔던 분입니다. 예. 다만 본인의 성정이나 기질상 상당히 분노 조절이 좀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조금 더 심한 언어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거는 당신은 정치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한미 FTA나 이런 걸 반대했던 분으로 그때 조금 말이 좀 지나쳤다. 언어 선정에 이렇게 단어 거친 선정이 부분이 좋지 있었다. 않았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그런 부분은 요번에 아마 제대로 정신 차리고 단어 선정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정봉주 후보가 발언 논란으로 이제 공천이 취소된 것과는 좀 잣대가 이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정동영이 아니라 정봉주 후보 제가 왜냐하면 발음을 정확하게 저기를 하는 게 정봉주 위원은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에 대한 특히 소수자 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 상처를 준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봉주 의원과 가까운 뭐 인연이 있는 분으로서 정말 속상했지만 네. 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고요. 근데 양문석 경우에는 공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뭐 그런 거는 저도 여태까지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뭐 심한 단어를 고르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바로 그런 점에서 저게 다르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은 정말 그 양문석 그 껄껄 웃으셨을 것 같은데 심하네 그 녀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 말하는 게 무슨 문제냐. 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다. 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네. 그렇겠네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셨으면 그쪽에 경남의 정치인으로서 물론 술도 좀 마시면서 좀 이렇게 저기도 해주고 왜냐하면 이런 언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굉장히 아량이 넓으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지 않았을까? 민심에 미칠 영향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저는 전혀 거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지금 그거는 이런 보수 언론과 또 특히 조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민주당에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전혀 그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해서 요 사안도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어요. 의대 증원에 정부가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지금 한 달 거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에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죠.
몇 년 전에는 400명 늘리는 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힘들었어요.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면 근데 저는 우리 국민 모두 의료인의 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료인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건 예.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 거칠고 폭력적이라는 게 그럼 정책 조율 이 역할에 있어서 정부가 아니 부족했다. 어떻게 한 번에 67%를 갑자기 늘립니까 정원을? 근데 정부는 이것도 최소 인원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어떤 양질의 의료인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다음에 의대의 캐파는 용량은 괜찮은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의대는 이게 말하자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검사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실습이 중요한 실습 중요하고 그죠. 수련하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은요. 평균적으로는 67%가 느는 거지만 어떤 대학은 4배 갔는 데도 있어요. 3배 갔는 데도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지정을 다 해버렸거든요. 아니 우리가 독재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선진 의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 왜 이렇게 거칠게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더 끌고 갔다가는 지금 선거에도 왜냐하면 그동안은 좀 나름대로 재미를 봤잖아요. 그쪽에서 이거를 하고 의료개혁 가니까.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의 대통령 긍정 지지율에도 요인으로 잡히기도 했는데 했어요. 지금 이제 이게 너무 한 달쯤 지나가니까 피로감도 굉장히 쌓이고 저도 지금 어머 우리 나 다음 달에 정기 체크업인데 갈도 괜찮나 이런 걱정을 하기 다 시작하거든요. 민생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많이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걸 쐐기를 받겠다. 왜냐하면 그리고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또 왜냐하면 오히려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오늘 쐐기를 네. 박은 것 같은데 의료인들이 만만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하여튼 간에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지 않을 정도로 좀 왜냐하면 지금 저기 풀어가는 의대 방법에 쪽에서도 있어서 서로 너무 이견이 지금 팽팽하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분명히 저거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단계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느렸다가 조금 더 느렸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나중엔 더 한꺼번에 많이 늘릴 늘어. 필요는 없다. 한꺼번에 2,000명이 무슨 매직 넘버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의료 행정을 하시거나 국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쏟아진 많은 이슈들 한 줄 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한 줄 평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시간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동안 피로감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마음을 이번 선거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잘 해온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다잡으실 때가 됐죠. 이제 잘 주무시고요. 요새 못 주무시는 분 많은데 꿈도 잘 꾸시고요. 그리고 저도 내일 모레 그냥 선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너무 힘들어요. 3주가 또 생각보다 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치와 이 김진애 전 의원과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